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은 이와 같은 감염원과 싸워서 제거하기 위해 반응하게 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원을 제거하는 초기 방어 시스템을 규명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폐혈병 등 감염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대전대 한의학과 진미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감염원을 제거하는 초기 방어 시스템을 규명하셨다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연구인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그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침입하였을 때요. 네. 감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매우 초기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밝혀낸 연구입니다. 네. 네, 이런 병원균들이 들어오면 그 백혈구의 일종인 단핵구가 맨 처음 병원균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병원균과 싸우는 세포들인데 하나 타입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타입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핵구도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병원균을 만난 단핵구가 병원균이 침입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WRS라는 효소를 분비하는데요. 네. 이 효소가 감염원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밝혀낸 연구입니다. 네. 이 WRS 효소라는 게 여러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킨다.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WRS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무엇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네, WRS는 오래전부터 원래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어요. 네. 단백질이 합성될 때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근데 이런 역할만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연구팀이 이제 이 WRS라는 효소가 감염원을 인지하면 그 세포로부터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고요. 이 분비된 WRS가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대식세포는 영어로 마크로페이지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감염원을 먹어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병원균을 더 잘 먹어치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키모카인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또 다른 백혈구인 중성구를 불러들입니다. 중성구의 주요 기능 또한 식작용을 하거나 직접 균들을 공격해서 균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병원균이 침입을 하면 WRS가 분비되어서 대식세포를 활성화해서 병원균을 직접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중성구라는 지원군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균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백혈구들이 서로 협동을 해서 철통 방어작용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우리 몸에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백혈구에서 WRS를 내보냈다. 이 WRS가 원래는 그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 같은 걸 했었는데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WRS가 대식세포도 활성화시키고 또 중성구라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감염원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WRS 작용을 규명을 해내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병원균들이 침입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매우 초기 면역 반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 매우 초기 면역 반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의미가 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인성 면역 활성인자라는 점이거든요. 그 내인성이라는 말은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 여태까지는 초파리의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곰팡이가 침입을 하면 초파리 몸에서 생성되는 스파질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초파리가 곰팡이를 물리칠 수 있는 항생제를 만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흑바질이란 물질이 토올 수용체랑 작용을 하면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가 만들어져서 그 곰팡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년 전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 토올이라는 수용체가 인간에서도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들 분께서 2011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인간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렇게 면역 활성 물질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WRS가 인간이 만들어내면서 감염에 대항하는 그런 내인성 면역 활성 물질이다. 이것들을 이제 그 세계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규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의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WRS 효소를 활용하면 우리 몸에 어떤 감염 질환이 있는지 어떻게 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WRS가 특정 균을 인지하고 분비되는 것이 아니고 뭐 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 곰팡이, 감염원 종류에 상관없이 빠르게 분비되기 때문에요. 환자가 감염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혈액 중에 WRS의 분비가 증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인데요. 예, 이런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폐혈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감염 질환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치사율이 높은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폐혈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연구를 이용하면 폐혈증 진단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혈액 내 농도를 체크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네. 진단 시간을 줄이는 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의 결과에 의하면 네. 그 폐혈증 환자 혈액 중에서 WRS가 매우 높게 분비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감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WRS가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을 진단하는 좋은 그 시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재 폐혈증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그 진단 시약은요. 균이 감염되고 난 후에 세포에서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분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균이 감염되고 나서 8시간 정도부터 분비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야 이제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WRS의 경우는 세포 내에 존재하다가 감염원과 만나면 바로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을 하는 시간이 필요 없이 그 세포 내에 있던 WRS가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치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두 시간 안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치료 방식, 기존 이제 진단 방식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가 이제 다른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WRS가 감염원과는 상관없이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감염원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내성을 나타내는 결핵과 같이 기존의 치료제로는 극복이 잘 안 되는 그 난치성 감염 질환에서요. WRS의 면역 활성화 작용을 활용해서 그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이번 연구가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언제쯤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폐혈증 진단 시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2, 3년 내로 실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치료제 개발이나 그 신약 개발은 그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 쉽게 치료제 개발을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WRS 연구 결과는 그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그 대한민국의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요. 우리 연구팀이 글로벌 연구와 그 글로벌 의학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혈액 내 이제 WRS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 아직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지만은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 진단 시약의 개발은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WRS 관련 향후 연구 계획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구가 이제 진행된 거는 폐혈증의 진단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 폐혈증 발병에서는 이 WRS가 어떤 병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이제 이것을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WRS의 면역 활성화 기능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난치성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그 만성 면역 질환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우리 몸 안에 이제 감염원이 들어왔을 때 인체가 초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규명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진미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